네, 인사 반갑습니다. 6월 3일 대선일에 일일 브리핑 시작합니다. 그냥 이재명 지지한다 하세요. 이런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지난번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부동산 공약들을 제가 찾아서 이렇게 알려드린 공약집에서 찾아서 알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되어 있었지만 말 그대로 공약이었습니다. 뭐 제대로 된 것도 없고 지금 시점에 돌이켜보면 한 게 제대로 없어요. 네. 이번 공약들 살펴보면 대구를 위한 공약은 너무나 없는 것 같더라. 어쨌든 부동산 관련된 공약 그닥 없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어요.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도 사실 부동산 공약 사실 그닥 나온 거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재명 후보가 했던 공약들 왜 유력하니까 지금 유력한 그런 상태니까 격차가 좀 있잖아요.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두 격차가 있기 때문에 굳이 김문수 후보 거 찾아서 공부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면 김문수 후보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김문수 후보 부동산 공약 찾아서 공부하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대구만 왜 따로 노는 느낌? 대선 투표율, 사전 투표율은 낮았고 투표일 당일 대구 투표율은 현재 전국 어느 곳 대비 굉장히 높은 상태. 사실 좀 마음 아픈 부분은 대구를 위한 공약은 없더라. AI 로봇 이거 뭐 될 만한 게 있나요? 그래도 저도 대구에 계속 살 건데 좀 슬프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약과 연관지어서 금리가 떨어지면서 예금 금리도 굉장히 매력이 사라집니다. 2% 살짝 위쪽 그 정도로는 투자할 맛 나지 않습니다. 물가 상승률조차도 상쇄시키기 힘들 정도. 누군가는 부동산으로 뛰어들 것이고 누군가는 대선 후보의 공약을 따라서 뭐 주식이나 뭐 다른 쪽으로 좀 머니 무브가 조금 일어날 것 같기도 하고 제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함이지 제가 뭐 누구를 뭐 지지한들 뭐하고 누구를 지지하지 않은들 뭐 하겠습니까? 그 개인들은 자기 앞가림 하기도 바쁜데 자 최후의 보루 학원비까지 줄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정치병이 도져가지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 저는 그런데 그닥 매몰되고 싶지도 않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정보 알려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매도 물량 많았을 때 42,600개, 지금은 41,600개. 시도별로 한 2.5% 정도씩 매물이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 물량은 전국적으로 모두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대구 아파트 거래량 5월의 거래량 2,000건 살짝 넘어설 걸로 보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기대감에 몇 년 전이었던 거 2022년도였던가요? 2022년도 빨간색 점 있는 부분 뭐 대선 앞두고 아무튼 거래량이 좀 불어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처럼 지금이 거래량이 불어나는 시기라면 그 이후에 부동산에 대한 공약이나 뭐 이런 것들이 딱히 나올 만한 게 있나요? 부동산 띄우겠다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르는 거는 내버려 두겠다. 하지만 띄우는 정책을 한다는 이야기는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 뒷맛이 좀 약간 구린 맛이 있습니다. 건당 거래 대금 3억 5천. 조금 더 올라갔네요. 비싼 아파트들 근래 들어서 조금 더 거래된 것 같습니다. 좀 특이점은 서울이 건당 거래 대금이 토호제가 해제되고 나서 뭐 13억 이까지 수준까지 치솟았던 것이 4월달 들어서 10억 수준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서울의 거래량 3월달 많았을 때 8,800건, 4월달 5,000건, 5월달 7,000건 정도 거래량으로 다시 뭐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기대감으로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는 있지만 건당 거래 대금이 10억 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비싼 아파트 올랐으니까 우리도 올라야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서울도 서울 내에서는 양극화가 진행 중, 대구도 대구 내에서는 양극화가 진행 중. 근데 그 양극화라는 것이 서울은 이만큼, 밑에는 요만큼, 대구의 양극화는 비싼 거는 요만큼, 싼 거는 요만큼. 이 갭이 너무 작습니다. 실거래 가격도 6억 이상 거래 지금 70% 정도 거래가 신고되었거든요. 6억 이상 거래 한 200건 살짝 상회하는 정도. 작년만큼도 그렇게 분위기를 타려고 하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작년에도 한 불을 뿜으려고 하고 했지만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고 말았죠.
6억 이상 비중이 7% 정도 수준. 실거래 가격 상단부터 보시면 힐스테이트 버머 13억 8천. 4층이 이러하면 위쪽은 더 비싸면요. 한 거의 고점 대비 90% 이상 가격. 제가 말씀드릴 때도 비싼 아파트도 다 같이 폭망한다. 아니, 같이 좀 분위기가 안 좋더라도 비싼 아파트는 그나마 나을 것이다. 저는 이런 취지로 더 많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럼 뭐 제 과거 영상이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만촌 자이른에 만촌동 거래 사실 그닥 많지 않죠. 만촌동 거래가 그닥 많지는 않다. 힐스테이트 버머 센트럴 8억 8천, 버머 에일리넷들 28평 8억 5천, 힐스테이트 황금을풀에 8억 4천. 수성구 범어동 쪽에 있는 아파트 9평 가격 8억 조금 더 넘어가고, 남산동 쪽이 그 7억 넘어가고, 뭐 이런 분위기니 7억 뭐 전후 그 정도 분위기니까 여기는 거기는 별로 차이 안 나네 이런 느낌마저 듭니다. 과거에는 그 차이가 확연히 컸었던 것 같은데 그 차이가 조금 줄어든 것 같고, 그 밑으로는 또 6억대의 아파트들이 포진해 있고, 청라 헬스자이도 뭐 7억 전후 가격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브라운스톤 범어동인데 맞죠? 6억 7천. 청라 헬스자이 남산동 범어동 동대구 지역이라든지 또 일부 인기 있는 지역도 6억 후반까지도 가격이 나오고요. 이것만 보고 있으면 부동산 시장 와 대단하네 이런 느낌 들지만, 또 아래쪽으로 내려와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24평이 5억 8천까지 갔습니다. 24평이 5억 8천. 청라원 덕력사원 포레스트 5억 7천. 9평이 5억 7천. 볼 때마다 저는 남산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곤 하지만 시장이 그렇게 평가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신축 22년, 23년씩 그 정도 되는 아파트들 5억대 아파트, 어디가 더 좋은 아파트냐, 어디가 더 비싼 아파트냐, 요 실거래 가격 보시면 뭐 아까 보셨다시피 8억대 아니면 10억을 넘어가는 아니 넘 400으로 가든지 8억대, 7억대, 6억대, 5억대 층층이 딱딱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뭐 계급이 나눠지는 것 마냥 층층이 나눠집니다. 올베 2차 아이파크 5억 천, 대신 센트럴 자이 5억 2천, 구수산 화성파크 드림 구수산 5억. 이 차 아이파크는 4억 후반대 가격도 보이고요. 신나게 반등했었던데 다시 야금야금 까먹었죠. 이런 거 보면 신나게 반등했었다가 야금야금 까먹은 그런 느낌. 한 5억대? 5억대 아래로 내려오면 좀 전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고, 7억 8억대 하는 아파트들은 그나마 좀 낫고, 침산 화성파크 드림 4억 5천. 네. 가격 살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 방송 사고 아닙니다. 살펴보시면 됩니다. 성당 태양 아너스 메트로 4억 천. 이것도 최신축에, 역세권에, 옆에 시장 가깝고, 근데 시장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관문시장을 한번 가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앞쪽 대로변 상가에 과거에는 뭐 패션 뭐 이쪽으로 있었는데 뭐더라 완판이네. 그리고 막 퍼주네 뭐 하여튼 뭐 그런 청과 아니 야채 이런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이 줄 서서 막 들어가면서 계산하고 나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봤습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조금 소분되어 있고 조금 조금 덜 싱싱한 느낌, 과일 같은 것도 내가 사가지고 바로 먹기에는 괜찮을 것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이 있고, 시장 안쪽에는 와 그전보다 사람이 많지 않구나 이런 느낌. 제가 가는 시간대가 애매해서 그런가. 옆에 뭐 병원도 멀지 않고 있을 거 다 있는데 예. 월베어 라운 프라이빗 4억 5백. 이 가격이 맞습니까? 4억 5백.
고점 대비 30%뭐 조금 더 빠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크게 조금 더 빠졌다고 제가 뭐 조금 더 뻥튀기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조금 오를 때도 있었고 조금 빠질 때도 있었고 23년 6월 반등이 1차적인 반등이 끝나고 난 이후의 가격에서는 거의 조금 요 가격대 아파트들은 조금 빠진 게 맞죠, 사실. 그러면 그때 집 사는 사람은 손해 본 거냐? 한 1, 2천만 원 빠졌으면 한 2천만 원 빠졌으면 손해 본 거냐? 2년 살았잖아요. 예. 그렇게 계산해 봤을 때 뭐 크게 지금 시점에서 뭐 실거주 목적으로 집을 산다고 했을 때 뭐 크게 손해 볼 것도 없다. 그리고 크게 이득 볼 것도 없어 보인다. 예,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매수하는 게 썩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도 제가 계속 드려왔던 것 같은데요. 따져보시면 집값 1, 2천만 원 빠지는 거 오르면은 인생의 보너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수목원 사안 이 다음 38평이 3억 8천. 금방 지어진 것 같은 아파트도 7년 8년 세월 금방 지나갔고 또 돌았으면 17년 18년 금방 지나가고 이안 동대구 요거 사신 분 계셨나요? 시청자분 중에서 사신 분 계셨던 것 같고 교대역 동서프라임 평당 1,000만원 평당 1,000만원에 웬만하면 다 커버 가능한 이런 것들. 대구역 서희스타일스 요건 가격이 요건 살짝 올랐나요? 1, 2천만원 올랐나요? 태양아너스 베스트 2008년 거의 20년 차 다 되어 가는데요. 42평이 3억 6천. 또 이런 거 보면 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린맨션 40년 차 되는 이런 거 보면 가격이 3억 5천. 고점 대비 40%. 월성자이 월성동도 영원할 것 같았지만 성성아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 화려했던 그 상권과 막 학원 뭐 온갖 것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 화려했던 그 시절 뒤로 하고 그래도 굉장히 오래 가죠. 상권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공고하기 때문에 또 여기를 이 동네를 까자는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병원 뭐 큰 병원도 아닌 것 같고 옆에 공단도 가까운 것 같고 그리고 지하철도 좀 먼 것 같고 뭐 단점을 찾으려면 또 한없이 많을 것이고 또 장점을 찾자면 또 한없이 많지 않겠습니까? 안정적인 뭐 학원가라든지 뭐 이런 뭐 그런 또 장단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 요 정도까지 요 3억대 요 가격대 보면 뭐 크게 계속 변화 없는 모습 한 10년 전쯤에 봤던 그런 가격들 예, 그런 가격들과 비슷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자, 6월 달부터 이제 조금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부분이 이제 임대차 3법의 마지막 꼬리가 완성이 됩니다. 세 번째, 전월세 신고제. 자, 거래량이 좀 다소 늘어나더라도, 이게 갑자기 분위기가 살아나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인가, 아닌가는 그때 가서 잘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의 전월세 비중이 한 1.3대 1 정도 됩니다. 1.3대 1. 대구는 한 1.1도 안 돼 보이죠? 1.1대 1. 희한하대. 자,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월세 거래량까지도 한 번씩 체크해 봐야 되는데요. 뭐 금리 떨어졌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금리 거의 뭐 4% 지금 전후인 것 같습니다. 4% 살짝 밑에도 있는 것 같고 그 위쪽으로 있는 것 같고 아직도 뭐 은행 예대 마진 1.5% 기준금리 2.5% 뭐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은행이 예대 마진을 조금 더 챙겨 먹기 시작한다. 그 전에 정부에서 좀 억눌러서 예대 마진 거의 못 먹던 그런 시절도 있었던 것 같고 예대 마진 많이 챙기면서 저는 전체적인 대출의 파이가 줄어들면서 은행권이 조금 고전할 걸로 봤는데 근데 대출은 올해 뭐 4월 달에 4조, 5월 달에 5조, 6월 달에 6조 뭐 거의 이런 분위기로 여전히 부채가 많이 늘어나는데요.
며칠 전에 피지 수첩 추정 60분 거기에서 자영업자 뭐 이런 거 다루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면은 야, 장난 아니겠다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뭐 제조 공장들 다 망하겠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요만한 부품 하나 만드는데 거의 중국산이 한 10분의 1 가격에, 과거에는 품질이 안 되잖아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품질 뭐 거의 다 따라왔다 그럴 정도로 중국의 추격이 굉장히 무섭고, 그럴수록 그러면 야 우리 뭐 해먹고 살아야 되냐라고 찾아보면 딱히 답이 안 보이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이 안 보이니까 그러면 부동산에 다시 올인해야지. 근데 그만큼 받아줄 수요나 이런 것들도 안 보이고, 또 그만큼 이 사람들이 그 10년 전 대비 10살이 더 많아졌는데 또 여기에서 또 10년을 바라보고 투자한다. 그때 되면요. 중위 연령이 한 53세쯤 안 되겠습니까? 중위 연령이. 거의 이제 뭐 퇴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생길 것이고, 어느 계층에서 빚을 내 가지고 집값을 떠받쳐 준단 말이겠습니까? 이 방송에서 나왔던 것 중에서 다른 데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마산 지역이었나? 뭐 10년 전에 청년층의 인구가 34만이었다가, 마산 다른 지역인가 봅니다. 34만이었다가 24만으로 10년 만에 청년층의 인구가 10만 줄어들었던데요. 야, 대구 지역도 그 인구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청년층이 지금 집을 살려 그러면 30대 조금 더 넘어가는 그 젊은 층들이 좀 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는 그런 계층이라고 친다면 얼마나 많이 빠져나갔는지 그 찾아봐야지 이게 과연 그 추후에 매수할 수 있는 그 유효 매수자들이 얼마나 되는지 한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